모사드의 모든 것 제3화 2024년 9월 레바논과 시리아를 휩쓴 대규모 전자장비 폭발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손에 든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와 워키토키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며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사망자 중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10세 딸과 같은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부상자 중 200명은 위독한 상태였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오퍼레이션 그림, 비퍼아퍼레이션 그림 비퍼, 즉 섬뜩한 삐삐 작전이다. 모사드가 이 작전을 통해 노린 것은 단순한 인명 살상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헤즈볼라의 핵심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조직 전체에 깊은 불신과 혼란을 심어 넣는 것이었다. 폭탄이 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의심이 폭발한 것이다. 2024년 9월 17일 지옥의 삐삐 소리.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다이에, 남부 레바논의 외곽 도시들, 시리아 다마스쿠스까지 헤즈볼라의 거점 곳곳에서 오후 3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끔찍한 전자음과 함께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다. 삐삐삐라는 오리음이 울린 후 피해자들이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거나 기기를 얼굴 가까이 대는 순간 폭발이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손, 얼굴, 눈,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어떤 이는 눈을 잃고 어떤 이는 사지가 훼손되었다.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충격적인 공격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감청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대신 무선 호출기 사용을 지시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10년의 기다림, 완벽한 트로이 목마. 모사드의 이 작전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계획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2022년 모사드는 헤즈볼라가 대만 회사인 골드 아폴로 골드 어팔로로부터 대량의 무선 호출기와 워키토키를 구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것이 바로 모사드의 트로이 목마가 침투할 기회였다. 모사드는 BAC 컨설팅이라는 가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두 개의 다른 유령 회사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개입을 철저히 숨겼다. 이들은 헤즈볼라가 구매하려던 무선 호출기와 워키토키, 부품 공급망에 침투하여 비밀리에 폭발물을 장치한 기기들을 섞어 넣었다. 기기 내부에 통합된 3g의 고성능 폭약 PET에는 육안으로나 일반적인 탐지기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도록 정교하게 숨겨졌다. 폭발물은 배터리에 통합되어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기기를 사용하게 만들었다. 모사드는 단순히 폭발물을 넣는 것을 넘어 심리전까지 치밀하게 설계했다. 삐삐 소리 폭발 직전 무선 호출기에서 사용자들이 기기를 집어들고 머리에 가까이 대도록 유도하는 특정한 소리가 울리도록 설계되었다. 오류 메시지 기기가 진동하며 화면에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오류를 해제하기 위해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를 때만 폭발하도록 설정되었다. 이는 사용자가 기기를 두 손으로 잡고 얼굴 가까이에 두어 피해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란 대사관 직원이 실제로 이 특별한 삐삐 소리를 듣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라는 텍스트를 확인한 후 버튼을 눌렀다가 한쪽 눈을 잃고 다른 쪽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가짜 홍보 영상. 모사드는 헤즈볼라를 유인하기 위해 해당 삐삐의 가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헤즈볼라 외의 일반 고객들의 관심까지 끌었지만 모사드는 일반 고객에게는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 헤즈볼라에게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기기를 공급하여 다른 고객들이 구매를 꺼리게 만들었다. 폭발 강도 조절. 모사드는 마네킹을 이용해 삐삐를 패디드, 글러브 안에 넣고 더미의 얼굴 옆에 대는 등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폭발물의 양을 조절하여 사용자를 다치게 할 만큼만 터지고 근처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도록 정교하게 설계했다. 총 1만 6천 대 이상의 폭발물 장치 삐삐와 워키토키가 헤즈볼라 손에 들어갔지만 모사드는 이를 10년 동안 활성화하지 않고 기다렸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헤즈볼라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가 조직원들에게 휴대폰 대신 삐삐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면서 이 장치들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모사드는 2024년 9월 17일 작전 개시를 승인했다. 당시 헤즈볼라가 보유한 삐삐는 전쟁 초기보다 10배, 워키토키는 2배나 많았다. 신호음, 그리고 폭발한 의심. 모사드 요원 마이클과 가브리엘 가명은 우리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모사드 국장 다디 바르네아는 전쟁의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작전의 성공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넘어섰다. 폭발은 헤즈볼라 조직 내부의 극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 누가 배신자인가? 어떤 장비가 위험한가? 이 질문들이 조직원들을 갉아먹었다. 폭발 직후 헤즈볼라 지도부는 이 소리를 들은 장비를 사용한 자는 배신자일 수 있다는 망상 수준의 내부 수색령을 발령했고 수십 명의 자산이 숙청되거나 처형되었다. 그들 중 누구도 실제 배신자는 없었다. 배신자는 그들이 매일 들고 다니던 장비 속에 숨어 있었을 뿐이었다. 모사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송신 로그 왜곡 기능 무전기 사용 기록을 조작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다. 암호 패턴 역전 신호 삽입 통신에 혼란스러운 암호 패턴을 주입하여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했다. 무전기 재충전 시 배터리 신호 왜곡 충전 시 이상 신호를 발생시켜 기기 결함을 위장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 요원의 현장 침투 없이 철저히 원격으로 이루어졌다. 모사드는 헤즈볼라의 주머니 속에 도청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 직접 도청기를 심은 것과 다름없었다. 파괴된 통신망, 무너진 사기. 2024년 9월 18일 삐삐 폭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삐삐 폭발로 사망한 이들의 장례식장에서 또다시 무전기 워키토키들이 폭발했다. 이 2차 폭발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며 헤즈볼라 조직은 더욱 큰 혼란에 빠졌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비밀주의와 정보 보안에 대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조차 벙커 안에서 자신의 요원들이 삐삐를 들고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해진다. 이 작전의 여파는 헤즈볼라 통신망의 마비와 기능 분산으로 이어졌다. 시리아, 이란을 잇는 군수품 수송 루트는 한동안 중단되었고 이스라엘 국경을 향한 로켓 공격 빈도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모사드 요원의 말처럼 이번 작전은 헤즈볼라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막대한 의료 비용을 발생시켜 재정적 압박까지 가했다. 삐삐. 그 단순한 전자음 하나가 헤즈볼라 조직 전체를 의심과 불신의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모사드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았지만 그들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너희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다. 배신자는 그들 안에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 무전기의 회로판 위에 숨겨진 치명적인 트로이 목마였다. 폭탄은 폭발하지 않았고 의심이 폭발했다. 그 한 번의 소음이 전쟁보다 더 큰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삐삐 작전이다.